2024 시즌 중간 영입했던 미국 독립리그 출신의 라이언 와이스와의 재계약 두 번째 동행을 이어갔고요. 네.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코디 퐁세, 에스테반 플로리얼이라는 외국인 외야수를 B. A 저는 플러스. B. 저는 A 플러스. 아니 저는 플로리얼이 음. 외국인 타자 원탑 먹을 거예요. 오. 원탑? 네.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저 정도 툴을 가진 선수가 이 나라에 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여서 약간 우리가 봤던 유형 중에 어떤 유형과 비슷하나요? 터지면 옛날 제이 데이비스 되는 거죠. 저희가 궁금한 건 코디 폰세. 폰세는 그러니까 팬들이 부상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그렇죠. 나는 그런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. 저도 그렇게까지 네. 그냥 투수가 가지는 네. 그 정도로 보고 있고. 그러니까 와이스가 1선발이라고 치면 아닌데 1선발로 폰세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? 나는 폰세 2선발 중에 최상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 2선발이요? 네. 일선발 경쟁해 둘이. 와이스야 뭐 오래 보여준 게 있으니까. 그래서 외국인 선수 쪽은 하나가 되게 잘 뽑지 않았나? 저는 플로리얼에서 여기를 왜 오지? 라고 생각했어요. 아 B 플러스 주는데 이유가 뭔데요? B. B 플러스도 아니야. B. 아니 뭐 일단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자면 어쨌든 검증이 안 된 자원들이 있다. 신규 영입자. 네, 신규 영입자에 대한 박함. 와이스가 좋은 투수거든요. 와이스에 대한 아직까지는 좀 덜한 믿음. 네, 개인적으로. 네. 왜냐하면 또 터지는 경기에서는 좀 크게 터지는 것도 좀 봤어서 뭐 이닝을 버티지 못한다거나 이런. 그럼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이 B를 주셨던 잘 좀 해. 진짜 내년에 한번 지켜본다 진짜. 에스테반 플로리얼 와. 그리고 코디 폰세 이변은 없었죠? 기자님이 당당하게 이 선수들이 안 됐을 경우 나는 둘이 좋아를 나가겠다. 그렇습니다. 예, 근데 약간 사실 긴장도 좀 했었죠. 사실 네, 기장됐었습니다. 그 이후에 좀 약간 변수가 아니, 발생해가지고 내가 약간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 썸네일을 당당하게 하나가 뽑은 이유 이렇게 올렸거든요. 근데 갑자기 저도 봤어. 응. 아 이상- 근데 올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우리가 그 대화를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다시 네. 바꿨어. 음. 썸네일 아 진짜로? 뭘 또 바꿔? 뽑을- 같이 뭘 바꿔 같이 가야지 뭘 자기 혼자 뭘 뽑으려는 이유로 다시 바꿨어. 아뭘 또 바꾸셔. 아니 우리 같이 사는 길이죠.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발표가 안 나. 너무 초조한 거예요. 근데 그 얘기가 아니 금방 날 거다. 뭐 메디컬 테스트 받고 수요일이면 날 거다.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너무 늦어졌어요.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? 폰세는 진짜 돼 있었고 응. 계약이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타자랑 같이 좀 묶어서 발표하려는 그런 게 좀 있었죠. 아니 굳이 왜요? 코디 폰세에 대한 아니, 그 아니, 우려를 뭐 이렇게 약간 잠재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. 어쨌든 타자도 굉장히 근접해서 그냥 좀 묶어서 그냥 발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의 타자도 다 돼서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마지막 변수는 뭐냐면 네. 이적료를 주고 데려올 법한 새로운 대체 자원을 한번 또 마지막에 물색했어요. 오, 왜 그랬어요? 네. 거의 그 둘이 확정이라는 얘기가 저는 나왔는데 제 취재선에서 확정이었거든요. 오, 근데 근데 기자님이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기자님하고 마지막 방송이구나. 은퇴구나. 나의 둘이 좋아 여정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. 아 사실 좀 쫄렸다 안 쫄렸다. 아니 근데 저는 뭐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확정이었으니까 네, 네. 솔직히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. 하지만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슈가 좀 나와서 네. 야 이거 뭐지? 근데 제 선에서는 그 올 수 없는 자원이었거든요. 어떤 의미예요? 아니 그냥 그 너무 40인 이제 로스터 안에 있는 있는 선수라 선수. 이적료를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외야수가 아니어서 데려오면 약간 퍼즐이 좀 안 맞아 지금 하나 구성에서는. 그러니까 저는 힘들 거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뭐 안 됐고. 근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해본 거예요? 아니, 뭐 뭐- 되면은 데려오려고?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장단점을 서로 이제 봤으니까 그런 거에 있을 때 요 카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이 서로 있었던 거죠 내부에서. 근데 결국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건 외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수비와 주루가 되는 선수. 그래서 다시 이제 플로리얼에 대한 고정을 받고 간 거죠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선수는 처음부터 조금 오기 힘들었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김성욱 선수랑 얘기가 왜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일루 자원이 왔다면 외야가 아예 빵꾸가 나는 거니까 죽여줘. 그러면 사트에 대한 요 논의가 분명 다시 있었겠죠. 근데 어쨌든 지금은 플로리얼로 픽스를 했으니까 조금 김성욱 선수에 대한 수요가 하나 입장에서는 좀 더 들어가는 거죠. 또 워낙 이 선수가 수비가 장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. 근데 되게 신기하다. 그런 생각을 마지막에 한번 해봤다는 게 뭐 때문이었을까? 좀 타격적이면? 타격이 네. 아무래도 일루면은 좀 더 장타나 이런 툴이 있던 선수였겠죠?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. 또 군침이 싹 도네요. 근데 일루는 좀 어렵긴 하다. 하나 입장에서는. 근데 그래도 플로리얼로 가는 게 제 생각엔
맞았다? 맞았다. 그쵸. 한화 입장에서는 네, 네. 1루를 또 해서 내야를 너무 꽉 차게 하고 외야를 비울 수는 없는 사정이니까. 어쨌든 플로리오로 픽스를 한 거니까. 근데 아까 김동현 기자님은 플로리오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어요. 네. 이 선수가 한화에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. 근데 현장에서도 되게 좋게 봐요. 동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. 뭐 타격 폼 뛰는 거 주로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좋게 보더라고 현장에서는. 심지어 뭐 역수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약간 뭐 이런 얘기도 나이도 나오니까. 어리고. 예. 결국에는 변화고 대처 능력인데 네. 제가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? 응? 9개 구단도 다 안다는 거거든요. 그치. 예. 심지어 9개 구단은 나보다 더 정밀하게 알아 그거를. 그러니까 그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, 컨택트 이슈를. 저는 뭐 장타력이 발휘되면 좋은데 네. 그래도 막 장타력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죠. 저는 뭐 기본적으로. 그거보다는 약간 주루랑 이제 네. 수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타격이 되면 네. 또 넘어가는 선수들도 있었으니까. 버나디나의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게 어떨까? 약간 저기는 그런. 데이비슨 얘기했는데 버나디 그 정도 홈런을 과연 칠까 하는 나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버나디나 물론 어, 좋은 선수긴 어, 하지만 버나디나. 굉장히 저기는 이렇게 버나디나로 나는 근데 뭐 여러분들 알테오도 얘기하신 거지만 알테오 그 정도의 장타력이 과연 있나? 약간 그런 생각. 오늘 오버를 많이 쐈는데요.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. 박제할 거예요. 역수출 플로리얼. 되기만 해봐. 플로리얼 40 하기만 해봐. 30 얘기는 나오더라. 그쵸. 터지기만 하면 뭐. 폰세 선수. 아 진짜 이 선수는 결국 여기가 우리의 가장 어떤 뭐랄까 뭐 팬들 입장에선 물음표가 달려있는 자원이겠죠. 진짜 머리 아팠어요. 나는 외국인 뽑아놓고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된 선수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발표가 됐는데 또 완전 오피셜은 늦어가지고 네. 그 기간까지가 엄청 난리였었거든. 그래서 막상 이제 오피셜이 됐을 때는 팬들이 그냥 이제 받아들였어.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. 먼저 더 핫했고. 일본에서 체크했을 때는 하나에서는 이제 해치하고 이제 저기를 같이 봤대요. 폰세를. 한화도? 네. 해치하고 폰세를 같이 봤는데 사실 해치는 작년에도 조금 좀 하나가 눈독을 들였었는데 그때 토론토 출신으로 해가지고 약간 류현진 선수의 어떤 채널을 좀 이용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얘님 어쨌든 계약 안 했잖아. 어쨌든 계약을 안 했지. 해치에 대한 어깨 이슈를 이제 하나는 알았죠. 정말이에요? 알았죠 하나는. 진짜요? 네. 근데 하나는 알았는데 네. 이 어깨에 대한 MRI 요게 촬영하는 거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위라고 해요. 그 부위가 해치가.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이 운이 좋았던 거야 제가 볼 때는. 다행히 나왔구나. 그게 참 투수의 어깨가 참 미묘한 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두산이 어쨌든 마지막 메디컬 테스트에서 낙마됐잖아요. 네. 그래서 발견이 된 거죠. 하나는 그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미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해치는 안 되겠다. 폰세는 왜 그러면 계약을 한 거냐? 폰세는 공을 110개까지 던지는 걸 봤대요. 근데 구속이 110번째 공에서도 그 구속이 나왔대. 떨어지잖아. 초반에 나오던 구속이. 그거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주는 확신이 있고 그 부상 부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미스처럼 막 팔꿈치나 막 이런 게 아니고 팔뚝 그다음에 뭐 이런 부위니까 크게 어떤 부상에 대한 인저리 프론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. 또 구속 무쇠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구속이 좋은 게 어쨌든 크보에서는 또 먹히니까. 먹히잖아. 그리고 소위. 110번째 공까지 그 구속을 유지한다는 그건 건 엄청난데요? 건강함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도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. 네. 저는 트레이닝 파트도 물어보면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해요. 그게 막 그렇게 막 그 정도의 걱정할 정도의 부상 부위는 아니다. 그러면은 저 이것도 말했는데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? 알죠? 난리 났었던 것도 알고. 알죠. 어땠어요? 하면서 아니 발표까지, 알아도 어쨌든 뭐 구단은 위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음.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 시즌을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. 지금은 폰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영입을 결정한 거죠. 한두 푼 준 것도 아닙니다. 예. 아니요, 나는 또 뚜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.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까 얘기했지만 폰세가 이 선발을 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. 저희는 왜냐면 나랑 기자님이 좀 비슷한 게 와이스가 저는 이 선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신을 안 던진 게 좀 걱정이 돼서 하나 팬들은 폰세가 1선발의 기준을 그러니까 팬들도 충족시켜야 된다고 똑같잖아요. 생각하죠. 와이스 선수가 2선발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. 아니다. 와이스 3선발 할게요. 류현진. 근데 류현진은 여기에 안 넣어. 이 외국인 1, 2는 다른 1, 2고 류현진은 류현진이야. 전체로 봤을 때
와이스 3선발 시킬게요. 저 개인적으로. 우리는 그냥 류현진. 음. 개막전 선발 류현진이 되겠죠? 홈개막전 나올 수 있어. 그렇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홈이 이제 주말로 들어가니까 음. 그러려면 이제 앞에서 먼저 던지고 뒤에 가서 그 시리즈를 소화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긴 하죠. 기자님 이제 B를 주셨는데 그래도 잘 뽑은 것 같다. 뭐 제 이번에 생각에는 네. 투수들도 많았고 네. 뽑을 만한 선수들도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 해치의 이슈를 잘 몰랐어서 음. 해치가 부산으로 갔을 때 하나가 해치를 놓쳤구나 이 생각을 했을 때 좀 놓쳤다. 담당 기자로서 어. 놓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죠. 근데 해치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해치가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. 해치의 그 어깨 이슈를 근데 나중에 취재해서 한 거지. 확실한 거예요? 하나는 알고 포기한 거예요? 네. 아니면 그냥 뺏긴 거예요? 아니 알고 이제 적극적인 후회를 그런 건 했지. 아니었던 거죠. 적극적인 뒤를 멈춘 거야? 아니 어쨌든 뭐 큰 금액을 한 것도 맞고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